윤석태님이 처음에 얼핏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가치에 불과해요. 현실이 아니라 붕 떠있는 가짜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도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우파의 결론도 허상이고 좌파의 결론도 허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철저히 차별할 수도 없고 철저히 똑같이 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현실은 절대 합리성이라는 이 논리의 룰이 지배하지 않는 우리 삶인데,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설명된 이 이론의 세계, 이 이론의 세상, 이거는 꿈과 같은 허상이에요. 따라서 이 허상과 같은 이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어떠한 교육정책도 실패한 이유가 그냥 이거. 왜 교육정책이 실패했냐? 뭐 반대파가 있었냐? 아니면 돈 많은 부모들의 치맛바람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사교육시켜서 보내니까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현실이고요. 그 현실을 무슨 수로 그 현실을 여기 이 사람들도 설명하고 이 사람들도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설명해서 제시하는 사교육의 해법과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사교육의 해법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서울대를 더 차별화해서 갈 사람만 가게 해야 된다. 여기는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 둘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순리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것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내린 허상적 결론을 교육 정책에 해결 방법을 넣어놓고서 통제하려니까 우리가 너무 미치겠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엊그제 수능 끝났는데 왜 전 국민이 그렇게 헤매야 되나. 자, 그러면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이 몇 %예요? 거의 100%예요. 한 98% 봅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교 입학 비율이 몇 %예요? 예? 70%. 생각보다 높지 않아. 30%가 대학을 못 가요. 우리 주변에 다 가는 것 같은데 저 지방까지 가서 다 보면 못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세계 1등이에요. OECD 선진국 평균이 30%예요. 미국도 40%가 아니고 36%. 대한민국의 대학교 이수율은 가히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 통계를 들으면 왜 다 대학 가? 미쳤어? 막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지. 우리나라 모습이. 대학을 왜 가냐면 당연히 가서 더 대졸자들을 기업에서 뽑고 대기업에서 일단 서류 전형의 조건 대졸자예요. 대졸자라고 못 박지 않아도 서류에 학력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학력을 기재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대졸자를 뽑게 돼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합리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합리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 다 합리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풀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왜 악순환이냐면 합리성에 기반하여 해결책이 나오는 모든 그 해법들은 왜 필연적으로 실패하냐? 왜 필연적으로 실패하냐? 이게 현실 세계고요. 여기가 이론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의 경험을 몇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이걸 뭐냐면 추상을 해요. 뭐냐면 공통점들을 뽑아내서 이게 뭐 A, B, C 여러 이렇게 사건들이 쭉 있으면 이건 A다 이렇게 딱 원리, 보편적인 어떤 법칙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B라는 게 나오면 더 올라가요. 여기 뭐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론. 이거는 하나의 법, 이론보다 조금 작은 것, 일종의 뭐 명제나 아니면 뭐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게 모여서 이론이 되는 거예요. 더 추려져 가지고. 자,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구체적인 이 사건들은 되게 복잡 미묘한 아주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여러 맥락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B 사건의 맥락들이 있고 C 사건의 맥락이 있는데 다 남자 여자가 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혼입니다. 그런데 A 부부가 이혼한 것과 B 부부가 이혼하는 게 똑같은 이혼으로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는 게 정당해요? 부당해요? 아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두 집안의 사정을 안 본다는 측면에선 부당하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이혼이라는 것으로 추상해서 이혼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가정법원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정당하고요. 온당하고. 하지만 실제로 개개인의 디테일한 사정들을 지워버렸다는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맥락을 이렇게 다 특수한 얘네들 사정들을 제거하고 공통점만 뽑은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을 다른 것들과 뽑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가족의 뭐 핵가족화 뭐 이런 식으로 뭐 짬짬짬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구체적인 요 뭐 이혼이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상에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맥락이 있고 여기서도 맥락이 있는데 이걸 또 제거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얘는 구체적인 거, 얘는 추상적이잖아요. 얘는 추상적인 거일까요? 공통점을 뽑아냈으니까 더 추상적인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가령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어인가요? 구체어인가요? 추상적인 거죠. 사랑하면은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껴안고 또 모성애부터 해서 뭐 그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뭐 부모 모성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사랑이. 그래놓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랑하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럼 사랑은 추상어인가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이 멍해지세요? 아니면 딱 와닿으세요? 그 단어가? 와닿죠. 왜?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 잘하셨어요. 이게 추상이 돼서 사실은 추상이 돼서 되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거 되게 추상적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추상인데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분명히 추상인데도 불구하고 와닿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추상이 되면서 누가 추상해낸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게 됐는지, 추성훈의 그 야노시오? 이름이 시오, 무슨 야노시오 맞냐? 그 딸 귀여운 애기가 사랑이고 뭐 사랑 우리 애들과 내가 사랑해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고 막 해서 이 말이 이렇게 추상되기 전에 이 구체적인 사실들과 무관하게 새로운 맥락들이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되게 구체적인 단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대화를 해요. 왜냐면 구체적인 말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말로 대화를 못해요. 모르니까. 그 말을 내가 왜 너 되게 고급 단어 쓴다? 그런데 그 고급 단어는 추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미 구체적인 단어가 돼버린 거.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이런 단어들이 섞여서 그 맥락이 또 다시 제거되고 해서 또 새로운 단어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새로운 맥락이 붙어서 구체적인 단어가 될 때 우리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2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 의미를 아세요? 2가 뭐고 m이 뭐고 c가 뭔지 아세요?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이고 2는 에너지고. 근데 이 공식,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뭔지는 아는 거는 이 개념 수준을 아는 거고요. 근데 이 전체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홍당일이 지금 63kg인데 이 63kg를 다 에너지로 이렇게 불태우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뭐 이런. 근데 언제?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km인데요. 홍력이랑 63kg을 곱하기 빛의 속도 30만 km, 초속 30만 km의 제곱을 곱해보죠. 그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지죠. 제가 에너지로 바뀌면 이 지구를 폭발시키고도 남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그 의미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가히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아인슈타인은 이게 되게 구체적 아인슈타인에게는, 그리고 이런 양자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되게 구체적인 이 이론이라서 서로 이걸 가지고서 막 밥 먹듯이 얘기를 해요. 반찬거리처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막 대화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자. 이는 MC 제곱까지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다면 이미 얘는 맥락이 붙어서 새로운 구체적인 게 되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밑에서 위로 추상해서 올라가요. 계속. 다시 A에다가 적당히 4를 붙이면 A, B, C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구체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살이 다 붙어서 이미 의미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얘 자체도 이미 구체적인데 다시 A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원래 A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수건을 깜빡 잊고 잘못해서 걸레질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 아무리 빨아도 얘가 다시 깨끗한 원래대로의 수건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비 어렸을 때 막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막 나가서 막 그냥 그 해프게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재생해도 그런 세상에 오래 살아보니 익숙한 말. 제가 더 부연 설명만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죠?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추상에서 만들어진 이론 세계, 이게 이론 세계는 인문학의 세계이고요. 이게 철학의 세계이고요. 이게 역사학의 세계이고요. 이게 자연과학, 물리학이나 이런 자연과학의 세계이고요. 또는 이게 정치학의 세계입니다. 학이 들어간 것들의 세계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인문학을 아무리 우리가 도통해도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 세계 자체만으로 완벽한 세상이에요. 여기다가 구체적인 살을 붙인다고 해서 현실이 되지 않아요. 이론 세계는 철저히 합리성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합리성. 근데 현실 세계는 철저히 합리성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는 그냥 물음표예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 여기는 왜 합리성이